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명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새병원 이 건립 조직인 개원준비단 그리고 이전에 건립단에서 행정 책임자로 개원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오늘 결론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점진적 확장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었는데 이미 컨셉을 좀 잘 잡고 방향성을 잘 잡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아서 8년간의 이 준비 기간을 다 공유하기 어려운 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작년 11월 기사였는데 서울의 반포대로인데 4년 동안 했던 이 가로수 사각 가지치기가 이제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새병원이 처음 오픈을 하고 또 오픈하기 전부터 이 호응을 얻기까지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착되는 과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이 중증 질환을 케어하는 이 상급 종합병원급 이 급성기 병원을 짓는다는 업무를 저희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사람을 뽑아서 진료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가치를 확장한다라는 개념의 모토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전 본원의 모습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적 기능적으로도 이 확장성에 좀 한계가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세종병원을 둘러싼 이 도시들을 보면 천안, 청주, 대전 이렇게 대도시권이 있었고요. 공주 이 전통적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 2년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그 70%는 세종 시민들이 병원을 이용했고 10%는 대전, 10%는 공주 이 시민들이었고 나머지 10%가 기타 지역이었고 이 대전하고 진료 권역이 겹치는 이 진료 권역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 제안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세종병원은 총 500병상 규모, 군산 전북대병원하고 좀 유사합니다. 현재 399까지 좀 더 추가됐고요. 총 사업비는 3,600억, 공사비만 2,454억이 들었습니다. 이 총 사업비는 68%가 공사비였고요. 22%인 800억이 의료 장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억은 의료 비품.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분배되어 좀 지출이 됐고요. 대지 면적은 10,000평, 그리고 연면적은 약 3만 평, 9만 7천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1단계 사업에 저희 자부담 사업인 헬스케어 센터가 중간에 붙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군산 전북대와 마찬가지로 사무에서 CM을 맡고 있고 계룡건설 산업에서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양내원 교수님께서 94%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턴키의 특성상 설계하고 시공이 같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낙찰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내원 교수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개원준비단 조직을 가지고 사실 초반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양내원 교수님이 강의하고 이 아카데믹한 이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턴키 이후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 군산하고 좀 비슷하죠. 12년도에 최초에 결정된 이후에 약 8년에 걸쳐서 2020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공사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35개월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 10개월 이후에 헬스케어 센터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지고요. 이 LH에서 그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제가 처음 한 일은 이 부지에다가 입간판을 세워서 우리 부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입간판이 굉장히 큰 입간판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 내에서 이 건물이 들어설 위치 그리고 방향 전체적인 매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습작 형태의 조감도를 그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시면 이 외래하고 병동부에 대한 이 균형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좀 모습이 좀 기괴하다는 평이 좀 있어서 살짝 미학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병원을 이 조감도를 그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 병동부에 대한 면적, 외래에 대한 면적 그리고 전체적인 이 2,360개 실에 대한 컨셉을 정해서 이 3차 조감도를 그린 후에 입찰을 통해서 설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사실 전북대를 보고 제가 놀랬던 게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진료에 대한 이 방향성이 이제 뚜렷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에 저희가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방향성을 확인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약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세종병원 이 오픈을 중심으로 여러 병원들이 오픈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 세종이고요. 세종이 원래 연기군의 조치원읍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가 이 하부에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종시의 중간에 강이 흘러서 강남, 강북 이렇게 부르고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데 5하고 6생활권만 현재 남아있고 이 국가사업으로 스마트시티가 5생활권에 들어서는 그런 도시적 특성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전략적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확인을 했고요. 전략적 기회는 당연히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급과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 수요가 풍부하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하고 산하기관이 대략 이때는 1.6만이었는데 2만 명 정도 임직원 가족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의 인접한 부분이 기회 요인으로 제시가 됐고요. 위험 요인은 높은 유출률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대전만 해도 입원 환자 37% 그리고 암 환자의 58%가 유출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 진료과를 다 일시에 열었기 때문에 높은 운영비가 초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도시 특성상 제1차 기관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는데 이들과의 경쟁,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역할, 이거의 충돌에 따른 좀 위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인구는 2045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죠. 60만 명인데 현재 80만 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2월 현재 38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난 세종시의 인구 추계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개원 1000년도부터 10년간의 입원 수요하고 외래 수요를 좀 추이를 좀 추정해보자라고 했고요. 2020년 개원연도에 입원에 대한 관내 수요는 20만 명 중에 절반인 10만 명을 우리가 수용할 것이고 외래 같은 경우는 27만 명을 세종병원에서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작년 기준 코로나로 인해서 병동을 예정대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8만 명, 외래 환자는 27만 명 정도 보아서 이 추계가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게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출이고요. 이 세종 시민의 외래의 유출률은 서울, 대전, 충북 이렇게 유출되고 있었고요. 입원과 같은 경우는 서울, 충북, 충남 이런 대전은 굉장히 입원은 많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출률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립대병원들 분원들을 보면 이 분원이 정상화되기까지 3년에서 5년 그리고 이 본분원을 합쳐서는 7년 최근에 좀 더 길어져서 저희 그 병원 옆에 기재부가 있는데 이 사실 창원 경상대병원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세종병원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3차 병원, 그리고 공공성조차도 중증질환, 응급, 기본진료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개원 과정에 여러 컨설팅을 통해서 방향성을 점검을 했고요. 7년 5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5년 10개월 전에 예타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그리고 4년 4개월 전에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한 변경 기본계획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7개월 전에는 정보화 계획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본원과 분원의 정보화를 원 시스템으로 한다고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와 진료 권역에 대한 방향성을 위해서 2년 5개월 전에는 진료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우리 1년 2개월 전에는 의료 장비 그리고 이 마감재에 대한 이 마무리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공간 품격 제고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원 즈음에서는 본원과 분원의 가치 체계,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가치 체계를 새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10년간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통해서 개원 이후에 이 본원과 분원의 역할과 이 방향성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이 건립은 지금 군산과 마찬가지로 이 개원 준비 이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진료 연구에 대한 조직과 그리고 행정 건축에 대한 조직 두 가지 틀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하부에 TF가 6개 있었습니다. 6개에서 이게 TF를 하고 그 하부에 여러 가지 실무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개원준비단 내 정책결정 TF에서 이걸 걸러서 우측 보시면 우리 경영진 일주일마다 있는 경영진 회의에 올려서 70여 차례 결정을 하는 형태로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서 개원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우리 개원을 준비하는 조직들에 대한 투자가 이 충남대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이 4년 전부터 풀타임 인력들을 13명 그리고 이후에 19명 계속 늘려가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벤치마킹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개원 이후에 사실 개원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년에서 3년 이상 개원이 이루어지고 새 병원의 틀을 잡아가는데 이 개원 준비 이 조직들의 인력들이 굉장히 근간이 되고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병원은 4가지 틀에서 준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중증, 응급, 어린이 진료 역량 강화. 그래서 전체 진료과와 이 전체 센터를 한꺼번에 연다. 그리고 지능형 시스템 도입을 통한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 국가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융합연구 플랫폼 이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정책들을 내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 테스트를 한 이후에 정책을 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원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3가지 틀입니다. 건축, 그리고 진료나 경영, 연구에 대한 운영 계획, 그리고 개원 이후에 이 준비, 이 3가지 틀이고요. 네, 이게 표준화된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유념을 뒀던 개념은 GNB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건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G는 전체 면적이고요. 넷은 순면적, 전체 방들 면적인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쾌적한 이 건축적인 이 병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병동에 병실과 병실 복도가 있는데 이 GNB를 생각하면 병실보다는 복도를 늘린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반영해서 건축을 시행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했던 여러 병원 중에 하나고요. 이 이대 서울 마곡에 있는 서울병원이고요.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천병상의 병원 치고는 1층에 있는 접수하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년을 운영을 해보니까요. 접수를 할 때 이 모바일과 디지털화된 장치들을 이용한 접수를 하고요. 그 외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절반은 사람한테, 절반은 이 키오스크나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고요. 지금 대략 사람이 절반, 기계가 절반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과 같이 오래된 전통이 있는 병원들은 사람이 60%, 기계가 40% 정도 저희랑 이제 비율이 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접수 창구, 과거처럼 거대한 접수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병원의 건축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별 18%, 녹색 건축 인증 우수,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기구가 자동 수전이고요. 벽 전체가 벽걸이 양변기, 그리고 유지 관리를 위한 하향식 배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조가 아닌 층별 공조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고자 했고요. 감염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류를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이고요. 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병원들 사례를 조사를 했지만 이 운영에 대한 이 자료들을 저희가 원하는 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논의를 했고요. 12개 부문 198개 업무 개원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이렇게 198개 업무들을 각각 이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언제 시작하고 담당은 누구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를 체크리스트화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하나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진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종병원은 심내혈관 등 이 인접병원에 유리하고 장거리 유출이 적은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내혈관 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암 등 경쟁이 치열한 이 질환의 경우는 이 생존율이 높고 다빈도이면서 환자 중간이 높은 암종을 중심으로 다학제와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 그 뷰레이 장비를 운영한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경증 질환의 경우는 과감하게 이 지역 협력 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타병원으로 연계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진료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진료권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권역 외에 제가 굉장히 숨이 차는데 잠깐 마스크를 좀 코만 내리겠습니다. 진료권역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 서해안 벨트를 새로운 진료권으로 설정을 해서 이 지역으로 충족률과 지역 환자 구성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청양군과 같은 지역은 사실 인구가 적긴 하지만 이번에 지역으로 수요 충족률이 7.6%, 뭐 반대로 얘기하면 92.4%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타 지역 10%의 환자군이 청양이 굉장히 상당 부분 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유도, MRI 유도 방사선 치료기고요. 국내 3번째, 아시아 5번째의 암치료기를 도입했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들을 좀 했고요. 이 세종 지역 특성상 이 특실 병동을 계획해서 운영을 좀 하게 됐고요. 수술실 대기실입니다. 트랜스퍼룸이고 이게 환자의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별도로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중환자실이고요. 중환자실 보시면 이 실링 펜던트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의료 아울렛과 의료 장비, 페이션트 모니터가 이 바닥에 선이 전혀 없게 이 전체 구역 72개의 실링 펜던트를 투자를 했고요. 중환자실은 전체 1인실로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조망이 가능한 중환자실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홍보 영상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처음에 2년 4개월 전에 의료진을 23명을 모았습니다. 사실 그 진료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23명을 채용을 하고 내부 반발에 부딪혔죠. 굉장히 많은 이 비난을 받았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2년 4개월 아직도 한참 남은 상황에서 의료진을 이렇게 모았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7월 16일 개원일에 97명, 72%밖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의료진 채용이 이 병원 운영의 가장 핵심이고, 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이 창원 경상대 이후에 저희가 국립대병원 중에 2번째 병원 중에 전공의가 없는 병원으로 시작하는 병원이 될 건데,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의료진의 당직, 그리고 전공의가 없으면서 전공의 시설을 누락되기 쉬운데 반드시 전공의 시설, 그리고 전공의 없는 교수 의료진의 당직, 그리고 교수 연구동, 이 부분을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용이고요. 이 세종병원 인력 절반은 본원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본원이 넘어오면서 본원도 채용이 있었고 우리도 채용이 있었는데, 우리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뽑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2020년 4월이고요. 저희가 7월에 오픈했는데 기다리다 이때 한 3개월, 2개월 전에 채용을 했고요. 이런 운동장 한 6개에서 한꺼번에 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은 인력들이 의료진 빼고 90년대생이 50%, 80년대생이 32%.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전통적이고 이 전통적인 병원에서의 이 연령군과 다르게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본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굉장히 연령이 젊어지면서 이 문화에 대한 준비, 교육이 좀 필요하다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무적인 부분이고요. 의료 비용이 인건비가 통상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68%이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감가상각이나 이 차입금에 따라서 이 55%.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점진적 확장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잘 하셨다고 감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지역적 특색으로 해서 전체과를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전체 의료진과 장비와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관리가 반드시 이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 현황이고요. 15개 이 상위 수술 질병군인데 보시면 사실 이 상급 종합병원급에서는 보기 드문 굉장히 경증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는 상급 종합병원급 가장 중증도 있는 질환을 위해서 투자를 한 바 있고요. 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적입니다. 저희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만평 35,000제곱미터의 부지를 갖고 있고요. 병원은 필수적으로 이게 확장을 해야 되죠. 저희가 3단계 500병상을 지으면 이제 이 부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추가 18,000평 라이프 케어존을 설정을 했고요. 진료기능 강화에 대한 이 토지 그리고 추가 또 18,000평은 이 미래 의료 산업을 위해서 이 지자체 국가와 같이 협력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드디어 인턴이 몇 분 들어옵니다. 사실 몇 분 들어오고요. 2027년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중증도 있는 질환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의료기관 이중평가를 예정대로 좀 받은 바 있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오래된 이 전통적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위계와 질서에 의한 이 관리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문화가 바뀐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지역 입장에서도 이 정책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기술적인 문화가 유입되는 이 사회적 현상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종병원의 비전 슬로건은 기대가 현실이 되는 병원입니다. 이 군산에 지어지는 군산 전북대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드리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